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에 진짜 마음에 닿는 말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그 울림을 알아듣는 사람을 지음이라 불렀는데요. 소리를 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단지 귀로 듣는 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내는 울림을 감지하는 감각일 듯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뇌와 심장을 두드리는 미세한 진동이다. 성대가 흔든 공기를 청자의 고막을 울리게 되고 이 진동은 뇌를 거쳐 감정의 회로를 켜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은 감정이 깃든 파동이자 마음이 마음을 두드리는 물결인 셈인데요. 자, 지음이란 단어 속에 그래서 듣는 기술이 아니라 공명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음들과 열심히 시작해보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3일 금요일 아침 지음들과 함께하는 이곳 라라유로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금요일에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저희 신지영 교수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서로를 지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교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 여러 태도들이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가 남기는 이런 파동, 진동에 같이 막 공명하고 이러는 것들이 느껴져서 '이게 실제로도 이게 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성대를 울려서 이 공기를 흔들어서 이 파동이 말을 듣는 사람의 고막을 닿게 되고 고막에 닿게 되고, 이게 실제 진짜 진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또 과학적으로 쪼끔 더 보면 누군가의 뇌 속에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감의 신경회로를 작동하게 하고 정서의 리듬을 바꿔준다. 예, 요렇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또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진동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진짜 관계의 물리이기도 하고요. 약간 '심리학의 진실이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리 내어 전달되는 여러 가지 말에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 수 있는 그리고 그 흔들림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진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이 말하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물리적인 진동이면서 심리적인 진동이 결국은 말이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을 하시면서 어떤 진동을 느끼시는지요? 저는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 라라유 애청자들과는 말에 따르는 진동이 아니라 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네요. 어 서인아 님. 안녕 김구 님의 본명이 아마 서인아 님이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 주주현 기자 나왔을 때 같은데, 3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지에 대한 댓글을 좀 요청드렸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남겨 주신 글이었어요. 나는 3년 후, 아니 평생을 두고도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밤 11 시에 국회로 가 보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날짜를 보니 어떤 날인지 알겠네요. 그날 송년 모임으로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엄이라니. 술이 취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속 뉴스 보다가 새벽에 깼는데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점점점.
그날 술을 안 마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갔더라면 내 평생 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14일 탄핵 선고일에 여의도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예. 음, 지난 겨울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뒤에 내가 그날의 나를 "야 그때 가지 그랬니?"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잊지 않았을 새로운 선거일이 또 곧 다가오는데요. 아 실수나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시어 네 투표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주디 놀자 님도 그날 또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3년 뒤 과연 우리 아들이 2025 년도에 하고 있는 꿈을 이어가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대학교에 갔을지 궁금하네요."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가끔 저는 요즘에 그 옛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서 2025 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5 년에는 진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제가 뭐 이렇게 일터를 가거나 뭐 등교를 하거나 이러리라고 꿈을 꿨었는데 아직은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네. 와. 렉스 배우님 이거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소주 만병만주소. 이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 이거 무슨 댓글인지 모르시죠? 이해 못 하셨죠? 이게 예전에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 이렇게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연주연을 소개하면서 우리 김수기 작가께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소주 만병만주소." 이런 "다시 합창합시다." 뭐 이런 걸로 말장난을 했던 그거 기억해 주시는 렉스 베어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아침인데요. 금요일 아침 저의 지음이신 또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오늘도 풍성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지영 교수님과 만나 볼게요. 잠시만요. 라라유의 이분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첫 코너를 녹화를 하시고 엉덩이를 발짝 떼고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셨던 우리 신지영 교수님을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라유 가족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오늘도 굉장히 이른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우리 라라유 식구들. 네. 오늘 하루도 잘 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진짜 생동감이 있다. 저희가 6시 45분에 업로딩을 하는데 네. 그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알람해서 아침에 네, 이제 일하시는 네. 분들 많으시니까 그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네. 아침에는 너무 바빠서 못 들으시고 퇴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네, 꽤 네,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야 정현주 너 작년에 내가 알던 네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방송을 떠나 있을 네, 때의 저를 처음 만나셨던 분들이 몇 달 사이에 돌변했다고 얘가. 그래서 제가 "저 원래 그대로인데요." 그랬더니 네.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안 보니. 되는데. 아니 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좋아졌어요. 예 제가 생기가 더 돈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좋은 방향이기도 네, 네, 하지만 네, 네. 또 갑자기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니까 예 옆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선물 같은 네. 시간들을 만들어 주고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 맞아요, 네. 맞아요. 힘든데 안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수님과도 뭐 네. 사석에서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네. 전 진짜 매 순간 막 이렇게 매 단어를 막 이렇게 네. 가슴속에 이렇게 꼭꼭 넣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교수님이랑 대화를 끝내고 나면. 네. 근데 그거를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감히 청해 봤습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음. 그 간절함이 귀찮음 때문에 음. 두 번째가 되지 않도록 저도 늘 간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 간절함을 사실은 선언했던 책이 바로 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언어의 줄다리기. 줄다리기거든요. 그래서 늘 세상을 위해서 제가 언어학자로서 좀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연구하고 뭐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가르치고.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음. 하기 싫은 거 음. 뭐 방송에 나가서 뭘 한다든지 뭐 강연하시고. 대중서를 예. 쓴다든지 예. 대중 강연을 한다든지 음. 이런 건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학교 안은 안전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 네. 안에서는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학교 밖에 나가면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셨겠네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용기를 냈던 저에게 또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무너지면서 성찰하면서 무너지면서 선언문처럼 썼던 게 바로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줄다리기. 책이라서 저에게는 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간절함을 전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책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수님이 이제는 네. 간절함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그 감정이 간절함이었구나 이렇게 좀 네. 뒤늦게 깨닫게 되긴 했지만 그냥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무릎을 여러 번 쳤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왜 그 음. 생각을 못 했지? 왜 이 질문을 나는 그동안 못 했었지? 이런 생각들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그게 약간 하나의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역시 습관으로. 문제는 언어 감수성이라는 예, 말, 이게 예. 제가 만든 말인데 2000년대 네네. 초반에 네. 그 언어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감수성을 높여가면서 점점 더 감수성이 높아지는데 네네네네. 진짜 언어 감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 이래서 맞아. 네. 간극이 더 벌어져. 그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또 하나 그 간절함의 하나는 그 간절함을 이제 뭐 대중서를 내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것도 그 간절함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 안에서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학자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지 했던 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고 그렇죠. 뭔가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걸 그렇죠. 좋아하시죠. 했던 얘기를 또 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건 굉장한 오만이구나. 세상에 가 닿으려면 계속 접점을 넓히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한 번 했다고 모든 사람이 알아줄 거다? 이건 엄청난 오만이구나. 그래서 절대 게으르지 않고 계속 접점을 늘려가는데 힘을 써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네요. 그 접점에 네. 저희 라라 유도 하나 네. 또 포함시켜 주시면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통해서 저는 교수님과의 저와 그리고 이제 네. 저희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지인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에 네. 네. 격을 네.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네. 자주 만나 뵙진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뵀을 때, 교수님이 이제 언젠가 성장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교수님의 연구가 이만큼 가셨구나. 네.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하셨구나. 그럼 나도 가야지. 약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제가 네.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화의 희열을 저희 라라유 애청자들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기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는 아니지만 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네. 전 사실은 되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전 듣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은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현에 약간 서툴고 어떤 사람은 표현에 약간 더
잘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꺼내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 던져주거나 잘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아는 교수님도 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자극이 되었던 근데 그런 그게 또 기억들이 능력이에요. 있어요. 사실 정하나의 능력이라고 능력자. 생각하는데 그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이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하는 질문을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재밌다고 생각해 보자. 재밌다. 네, 공격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열어주는 노크라고 생각해 보자.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재밌다. 오, 재밌네? 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내 답을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요? 내일 잘하면 되지? 왜 내 답은 꼭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교수님 이거를 네. 우리 어린이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좀 알긴 그러니까요. 알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정답을 말하게 배웠죠. 배웠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했을 때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겠지만 예전만 해도 수업 시간에 방해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마치 엉뚱한 질문이 되어버릴까 봐 내가 모른다는 걸 너무 드러내는 질문이 될까 봐 오히려 질문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꼭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는 답만 얘기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교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우리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의실에 있다는 건 이걸 공부하고 싶다는 거고 아직 모른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막 아무거나 얘기하고 그런데 계속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럼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학생이라는 건 참 좋은 지위라고 생각해요. 몰라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장 나와서도 근데 계속 모르는 거 투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때도 질문할 줄 아는 자와 그렇죠. 질문하지 않고 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하다가 큰 일을 치는 자와 그렇죠. 그래서 막 포장하고 은폐하려고 맞아. 하고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맞아. 모르는 걸 절대 들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매개자가 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수님도 혹시 그런 최근까지는 아니고 꽤 좀 된 논란이긴 한데 제가 강연 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다가 네. 우리 지난주에 미혼과 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또 단어 가운데 하나가 유아차라는 그러니까 유모차를 대신해서 아이 입장에서 타는 차로 해서 유아차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그 운동장에서 그렇죠. 이제는 제안이 돼서 근데 아직 그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모차가 더 입에 익어 있어서 그렇죠. 유모차와 유아차가 줄다리기 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아, 네. 그 운동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박보영 씨가 뭐 네. 나와서 유모차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진행하신 분이 유재석 씨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유모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송 작가는 그 자막을 달면서 유아차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차라고 말은 유모차라고 나오지만 자막은 유아차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들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전에 제가 줄다리기라는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개념을 교수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몰랐다면 그냥 이렇게 댓글을 뭐 나는 생각이 이런데 그렇네 약간 이러면서 봤을 텐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 줄다리기 경기장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네, 이거구나. 신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언어의 줄다리기 현장이 이거네. 나는 유아차 이겨라 이러면서 봤는데 오히려 좀 반갑기도 했어요. 아, 네.
그렇게 들끓을 수 있는 그럼요. 의견 교환의 서로의 장이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게. 충돌하면서 예. 서로 성장하는 그런 어허. 경험은 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어떤 게 이기든 간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 라라유 그 시청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유모차라는 말의 문제를 제기한 건요. 유모. 그러니까 어미 모자를 그렇죠. 썼죠. 예. 젖 유자에다가 어미 모자를 예. 쓰다 보니까 예. 유모. 그러면 여자라는 의미가 음. 들어가니까 마치 유모차는 여자만 끌어야 되고 이렇게 밀어야 되고 또 육아라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버지도 끌고 남자들도 끌 수 있는데 왜 유모차라는 말을 붙여줬을까? 그치. 아빠가 끌면 유부차고 할아버지가 끌면 유조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아이의 입장에서 그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유모차를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유아차라고 불러보면 안 될까?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네. 그래서 이제 유아차라는 말을 써보자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가도 그런 것 같네? 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에 동의한 거죠. 그렇죠. 예. 자막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나 유모차라는 말에 불편할까 봐 유아차라는 말을 써준 거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자막을 보고 유아차라는 단어의 존재를 알게 된 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는데 네. 이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해볼 때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를 같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 여름이 이제 곧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물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매가 짧은 옷을 우리가 반소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팔이라고 하잖아요. 반팔, 긴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네네네. 반팔, 긴팔. 그런데 사실 반팔, 긴팔이라는 단어는 80년대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반소매라는 말이 더 많았고요. 그 전에는 소매. 네, 소매가 그쵸. 이게 소매니까. 우리가 반바지라고 하지 반다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반다리라고 안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소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썼었는데 반팔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반팔이라는 말은 팔 길이의 정상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는 팔이 정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그거의 반팔. 반으로서 반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팔 길이가 전형적인 팔 길이보다 좀 짧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절단장애 때문에 그렇죠. 팔의 길이가 좀 짧아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반팔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가슴 아프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혀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반소매라는 말을 써보자. 있었던 말이니까. 예전부터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소매라는 말을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래서 반소매라는 말 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반소매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걸 듣고 이제 어떤 제가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언어 감수성 수업도 저의 거의 바이블 같습니다.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방송을 들었던 제자이면서 친구가 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그 방송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이런 단어도 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란 단어였어요. 그 물고기 논쟁. 네. 그 물속에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우리는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소고기와 같이.
그렇죠. 소는 소인데. 그렇죠. 지나가는 소를 보고 우리가 소고기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물속에 살아있는 생물을 보고 우리는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물에 사는 척추동물은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고기에 고기였어. 불과하다. 먹이였어, 먹이.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을 우리는 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음.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물고기라는 말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살아있는 생물을 왜 우린 고기라고 부르지? 맞아요.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 이제 우리는 우리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을 다시 보자 이렇게 우리가 진보했는데 네. 그 진보한 생각을 우리가 담고 있는 말이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물살이라는 말을 이제 물살이. 써보자. 물살이 물에 살고 있는 있는. 것이란 뜻으로. 어쨌든 그렇네요. 물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주든 과거의 이름인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 네. 제자이자 친구인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그 네. 단어가 담고 있는 생각을 생각들. 다시금 들여다보는 이 작업이 네. 저는 무엇보다도 성찰하는 작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네. 나를 성찰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정말 습관과도 같거든요. 네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민감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써왔기 때문에 둔감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습관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언어에도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언어 감수성을 갖고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응원해주고 와 대단하다 박수 쳐줘야지. 맞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민감해. 맞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거, 언어에 민감해지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맞아요. 아니라. 우리 그 댓글을 혹시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진짜 별걸 다 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별걸 다 따지네. 이렇게 해서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그건 되게 고마운 감사한 것 같아요. 일이고요. 왜냐하면 별걸 다 따진다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머리에 이렇게 온 거예요. 내 반감이지만 마음에 온 거예요.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생각이 나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렇죠.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네? 그럼 이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저 뒤에서 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이 나죠?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들었을 때는 맞아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감수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 감수성 수업도 여러분 지금 나오죠? 언어 감수성 수업은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들 진짜 제가 그 책 그 사이에 또 많이 배웠어요. 한 책이 있죠. 언어의 높이뛰기. 그 책의 한 부분은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히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네 고등학교 이렇게 교재에 실렸다고 해요. 그건 몰랐어요, 교수님. 저도 몰랐는데 무슨 뭐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되는 게 와서 보니까 책 교과서에 실려 있다. 어떤 부분인가요? 외국인에 대한 얘기인지. 그 말도 되게 그 말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면 어떻게 감독님 괜찮습니까? 시간? 네, 좋아요. 외국인도 제가 외국인과 살고 있어서 국적은 외국인이어서 이 사람은 외국인이 맞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외국인 아닌 자를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남편은 외국인이에요. 국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아무도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에게 우리는 여전히 외국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인을 사전을 찾아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적을 보지 않고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사실 작년 통계를 보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요. 네네네네네. 작년 통계는 그 전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네네네.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5%가 코앞이잖아요. 음흠. 그런데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때 그런 것을 이제 OECD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도 이제 다 왔어요. 그렇죠. 예. 코앞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통계는 매년 11월 초, 10월 말에 이제 보도자료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주민 통계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런데 이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예. 매우 놀랍게도 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다 다 합쳐서 패서. 네. 그러니까 이 생김이 그냥 토종 한국인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라고 아직도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예예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주민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뿐만 아니라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 국적 소유자였거나 현재 소유자여서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여기서 태어나면 그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주민 통계에 들어가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당신이 외국인이었으면 당신은 끝까지 대한민국 외국인이네. 사람이 아니야. 외국인 주민 통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야. 아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여기서 태어나도 당신은 외국인 주민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아하.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전히 했죠. 배제하고 있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 거기에서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행정부처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뭐 그들의 편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뭐 그렇다고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한국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론 아닌 반론을 들겠지만 굉장히 게으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게 21년에 쓴 책이에요.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이.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래도 변화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민 통계들이 계속 나오지만 변화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컬럼을 썼었어요. 네네네. 컬럼의 한 내용으로 예. 외국인 주민과 관련되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그때 또 어린이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한테 뭐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네네네. 썼는데 네. 그걸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네. 연락이 왔어요. 예. 그 컬럼을 보고. 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자문을 해달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신나게 정말 네네. 자문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미 제 자문 이전에도 예. 문제 제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용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혹시나 수용될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나온 통계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주민의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지 말고 이주 배경 주민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누구나 이주 배경 네. 주민이라고 하면 크게 내가 국적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낯설다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낯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게으른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게으른 거예요. 동의하지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줄다리기를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네. 그것과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네. 앞장서서 또 이제 이주 배경 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흔히 뭐 이런 유튜브 같은데 짤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전히 이제는 우리 얼굴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어떤 네네, 사람에게서 맞습니다. 그쵸. 너 맞습니다. 어디서 왔니? 라고 네. 물어봤을 때 나 여기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게 되는 그런 거 뿐만 있잖아요. 아니라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저 한국어가 모국어인데요.
그렇잖아요. 왜 맞아요. 우리는 외모로 국적을 판단할 수 맞아요. 있을 거라고 따고 생각하고 맞아.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아 있는 그런 것처럼. 것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생각을 담고 있고 그 생각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상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에 있는 그런 용어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저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서 교수님과의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네. 지음으로써 네네. 그러니까 제가 타는 검은고 네. 저의 말과 생각에 네. 좋다 해주는 네. 그런 지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네. 아마 라라유가 네.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들의 지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유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도 제가 좀 네. 기대해 봐도 되나요? 아 너무 감사하죠. 계속 제가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인사 남기고 다음 주 또 금요일 이 네.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오늘도 마지막 인사 같이 한번 부탁드려 너무 볼게요. 좋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도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